가을이면 난 늘 창가에 앉아 낙엽을 바라봅니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불장난이었을까? 가을이면 난 늘 창가에 앉아 낙엽을 바라봅니다. 커피잔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오래전 기억들이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창 밖으로 흩날리는 노란 낙엽은 내 지난 세월 같기도 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때의 내가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같이 다시 불려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17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시절 나는 가난한 시골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집에 태어난 나는 국민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채 집안일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 17 되던 해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죠. 그 시절 고향을 떠난 건 나뿐이 아니었어요. 내 또래의 여자아이는 입 하나 덜고 오빠 공부시키는데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공장으로 식모살이로. 창 밖으로 스쳐가는 논밭과 산들은 점점 멀어지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종로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방 2칸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마루. 나무 문들 열고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마당에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마루에 올라 서기 전에 힐끗 쳐다본 오른쪽 미닫이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아마도 부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나름 안정적인 배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내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흰 피부에 눈이 크고 조금은 통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집에 두고 온 동생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요.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식모살이를 온 겁니다. 시골에 살던 때보다는 일이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몫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가 끝나면 손은 늘 거칠어지고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 일보다 쉽다고 하지만 남의 집살이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항상 해오던 일이었거든요. 다만 동생들과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는 살림 미천이라고 공부를 할 수는 없었어요. 뛰어나게 똑똑하지도 않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아이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집의 주인 부부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약사, 아내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였지만 서울 어디 큰 회사 건물 근처에 다방을 한다고 했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냉랭했어요. 어느 날은 말도 한마디 섞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이야기해봤자 아이의 이야기 그것도 짧게 이어질 뿐이었어요. 따뜻함이 사라진 그 집에서 아이를 안아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나였습니다. 나의 처지와 별다를 게 없어 보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큰오빠의 아들 즉 조카였습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소미를 거둔 셔츠 차림의 기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돕던 기석이 서울 사는 고모네 놀러 온 것입니다. 가끔씩 서울서 대학교에 다니는 기석의 형제들이 방문한 적은 있지만 기석은 그해 여름에 처음 방문을 했기에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석은 형제들과는 달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자그만 체구였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서인지 다부진 몸매였어요. 그을린 얼굴과 다부진 몸은 어딘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치듯 시선을 주고받았고 그 순간 내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늘 수줍었지만 그 눈빛 앞에선 도망칠 수 없었죠. 여름날 집 마당 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몇 살이냐? 등등. 그 목소리가 매미 소리와 함께 제 귀에서 윙윙 울려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죠. 짧은 순간 이 여름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어갔습니다. 기석은 고몬에 있는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시골집에서도 라디오를 듣기는 했지만 잡음이 많이 들려서 음악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웠는데 서울은 너무나 깨끗한 소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함께 옥상 난간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함께 들었던 날들. 그의 웃음, 내 웃음이 뒤섞여 바람에 흘러갔습니다. 그에게서 나던 땀 냄새는 기분 좋게 나의 코끝에 남아있고 그때의 저녁 노을은 아직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달 빛아래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향집을 떠나올 때 멈춘 시간이 기석의 손끝에서 다시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느껴본 설렘, 그것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마당에 서서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작은 손수건으로 남들 모르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그가 떠난 골목을 바라보며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잠깐의 불장난이었을까?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집안일도 익숙해지고 동네 사람들과도 고향 이웃 같은 느낌이 되어 이곳에서의 삶은 나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모님은 나에게 알맞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속의 나의 미소는 어색했고 눈빛은 복잡한 심경을 담아낸 듯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7세의 식모는 이제 없습니다. 곧 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긴 밤 울음을 달래며 젖을 물리던 순간들. 나는 식모로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스런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내 웃음 속엔 늘 삶의 고단함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소식. 기석.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고 세상은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사랑 때문이었는지 끝맺지 못한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택시기사 남편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내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서로의 웃음은 어색했지만 함께 버틴 세월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아들이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아 낙엽을 바라봅니다. 커피잔의 온기 속에서 지난 세월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내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자리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여전히 함께하는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줍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17세의 식모였던 내가 했던 사랑이 불장난이었든 진심이었든 내 삶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 시절을 추억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네.